이번 주 한 주간도 고생하셨고, 음,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지만 장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끝났어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뭐 일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렸었던 섹터들, 화장품 저기 뭡니까? 백신 수혜주들이죠? 얘네도 올라갔고. 오늘 제가 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이제 수소 섹터를 좀 주목하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오늘 수소가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음.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뭐 한 주간 장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뜨뜻미지근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코스닥 지수도 직전 고점 돌파했고 최근에 저점 찍고 재반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선 가운데 마감이 될 정도로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그리고 코스피도 어때요, 여러분들? 코스피도 지금 당장 곧바로 치고 가지 못합니다만 일단 3천선 지지받고 재반 이평선에서 위에서 원복은 나왔습니다만 어때요? 안정적이죠?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돌파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최선 빠지는 장은 아니다.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종목 장세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그 시각은 변한 건 없어요. 그 시각은 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을 통해서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장세를 마감하는 시점이지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여러분께 세워 드릴 겁니다. 전략을 세워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유망 섹터를 좀 우리가 유망 섹터 종목입니다. 유망 섹터를 좀 분류를 하고 유망 섹터 내에서도 유망한 종목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시장을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풀어 드릴 테니까 오늘 무방이지만 여러분들 메모 꼭 하시고요. 어제 제가 무방에서 유망 섹터 내 유망 종목까지 제가 또 분석을 더 드렸어요. 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울러 더 드리겠습니다. 더 분석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시 바라고요. 특히나 어, 이번 반등장에서 정말 계좌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 물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장세는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꾸준하게 강조드렸듯이 우리 방은 뭐 회원님들 중심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분명히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주말을 기점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주말을 기점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 음? 주식은 무조건 치고받고 사고 판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은 무조건 사고 팔고 뭐 이런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주식으로 왜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안 나는지를 분명히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오늘 한 대표 방에서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매매했던 종목군들과 섹터를 중심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주말 동안 고민을 하세요. 주식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음?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그 자산이 얼마나 피 같은 자산입니까?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죠?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여러분들 주식하는 자금들 뭐 적금 깨가지고 적금 깬 거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뭐 스탁론에다가 뭐 신용 쓰고 미수 쓰고, 그죠? 부동산 중도금 갖다 쓰고,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 자금까지도 지금 그 가지고도 주식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린이라는 단어가 절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린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진난만하죠. 사서 먹으면 좋고 먹고 깨지면 슬프고 그저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 시장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이 힘든지를 잘 모르시오. 근데 벌써부터 가다가 벌써 멈추고 출렁거리니까 벌써부터 무서워하세요, 다들.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린이고 주식을 잘 모릅니다. 과연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대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요,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의 기업 분석과 미래 성장 가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적어도 한 5만원 이상은 가야 될 종목이더라. 응?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를 향해서 주가가 5만원까지 쭉 가면 좋은데 주가가 가다가 급락이 났다가 또 가다가 또 하락했다가 옆으로 징글징글하게 기어갑니다. 기어가다가 또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그리고 올렸다가 또 밀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 회사는 5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가가 등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크니까 개인 투자가는 이 종목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한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장세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장세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터지는 장세죠. 이런 시세를 제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시세가 초대박을 터뜨리는 장세입니다. 이런 시세가 초대박을 터뜨리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맨날 급등락 나오는 종목 보면서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죽어도 돈 못 벌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 왜 계좌가 매일 신고가가 나오는지, 우리 VIP 회원님들 계좌가 신고가가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회원님들 계좌는요, 작년에 2020년 뭐 이제 코로나19 이후 때부터 처음에는 계좌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오르다가, 그죠? 그러다 9월, 10월 달 안 좋아, 장이 안 좋았잖아요. 옆으로 기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그러다 장이 조금 안정되고 회복될 때 우리는 시장보다 더 수익이 더 빨리 났어요. 예. 그때 우리가 백신 수혜주, 모두투어라든가 참전용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직계라든가 이런 종목 가지고 정말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굉장히 빨리 났고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이 절대 급하게 안 나요. 지금은 야금야금 미미하게 이렇게 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좌는 미미하게 나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VIP 회원님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한 대표 뭐라 했죠?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라 했죠, 여러분들. 지금 장은 어렵지만 계좌가 꾸준하게 지수처럼 야금야금 올라가는 겁니다. 계좌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종목 볼 때 그냥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현재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 막 이제 급등 나왔었죠. 급등 나왔고 또 이런 가운데 뭐 지난주까지는 또 어제 그저께까지 또 반도체 장비주들 막 급등 나오고 막 정신 없습니다. 여기서 급등 나오고 저기서 급등 나오고 또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종목 쫓아가고 저 종목 쫓아가고 방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혼주 장세가 나오죠. 자, 혼주 장세가 나옵니다. 그죠?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횡보 장세를 기록하고 코스닥 시장도 미미하게 횡보 내지는 미미한 반등장이 진행이 될 때 지수가 안 빠지고 하방 경직과 함께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는 장세에서는 분명히 주도주, 중소형 주도주를 중심으로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주말 동안 공부 정말 많이 하시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면서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종목군들 팡팡 땡기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땡겨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매를 해서 수익 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갈아엎으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갈아엎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갈아엎으시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정말 대시세를 줄 종목이 어떤 것인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유니셈은 지금 55%입니다,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이거 정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열심히 사고 파는데 수익률은 꼴찌. 그죠? 주식은 열심히 사고 파는데 수익률은 꼴찌. 자,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뭐 한두 종목들, 그거, 뭐 전략 짜준다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불어나는 거 아닙니다. 무방을 듣고 공부를 하시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거 한두 개만 찌끔 알아가지고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5G 얘기해드리면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대박 터져요? 그죠? 5G는 맨날 얘기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응? 제가 포트폴리오 짜라 그랬죠, 여러분들. 5G 짜고 5G도 얘기하고 반도체 그렇게 얘기해도 반도체 얘기하고 수소 에너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 분석 드리잖아요, 그죠? 매일 분석 드리는데도 또 질문을 하세요, 똑같이. 포트폴리오 짜랐죠, 여러분들.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응? 시장은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5G도 얘기하고 반도체에 대하고 2차전지 얘기하고 수소차 얘기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사고 파는 이 20대 남자분들은 수익률이 제일 꼴찌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 그냥 종목을 무조건 들고 있어요. 무조건 들고 있어요. 무조건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무조건 들고 있고 옆으로 기어가도 무조건 들고 있고 올라가면 또 홀랑 팔아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서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5G 저도 분명히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5G를 보면서 분명히 반도체가 지금은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수소에너지라든가 또 풍력이라든가 이쪽 종목들도 움직인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무방입니다. 무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따질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금은 단타 치지 마세요. 지금 단타 치시면 돈 못 벌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단타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시황도 모르고 주가가 올라가는 논리, 내려가는 논리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서우니까 단타 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제일 꼴찌예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좋은 주식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줍니다. 25.7%, 25.9% 수익이 이렇게 좋아요. 지금은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장세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시황은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시황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종목이 종목. 종목싸움입니다. 종목싸움. 아시겠습니까? 종목싸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즘에 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군들 지금 별밤 특종인가요? 뭐 이제 종목 그거 나간 지 이제 뭐 제가 방송 나간 지 한 2주, 3주 됐나요? 지금 그나마 GLP 키트 친 게 뭐예요? 이제 유니쌤이죠? 방송 나가서 잡으신 분들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유니쌤. 그리고 이미 나갔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좀 덜 나니까 지금 안 보고 계실 겁니다. 안 보는 사이에 종목들도 슬슬 하나씩 올라오죠, 여러분들. 뭐 두산퓨어셀은 추천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수소에너지 제가 어제 제가 무방을 통해서 섹터별로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두산퓨어셀, SK 디스커버리, SK가스, SP퓨어셀, 일진다이아, 효성첨단, 효성중고, JN키터가 바로 이제 별표 특전 종목이죠, 그죠? 팡팡 안 터지고 가다 눌리고 그러면 안 봐요. 안 봅니다. 팡팡 안 터지고 가다 눌리면 안 봐요. 못 기다리면 못 먹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못 먹는 겁니다. 그죠? 파이브지도 같은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파이브지도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요. 이제 다 똑같은 출발선상입니다.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난번까지는 뭐 KMW하고 그 다음에 뭐 서진시스템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RFHS가 신고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종목들은 아무 5G나 들고 있다고 되는 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목 공부해라, 종목 공부해라, 종목 공부해라, 공부해라 맨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5G하고 올해 5G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 물론 움직이게 되면 다 같이 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더 늦게 가는 건 있는 겁니다. RFHR 시간이 사상 최고점에서 마지막 물량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메탈라이프 이미 대박 터졌잖아요, 그죠? 그죠? RM2 테크놀로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너스톰 인버터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삼지전도 올라왔고 DK도 올라갑니다. 누가 5G가 안 간다고 뭐라 그래요?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KMW 맨날 뭐 KMW 뭐 서진시스템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누가 5G가 안 간다 그래요? 뭐예요? 종목 연구를 안 한 겁니다. 종목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종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반도체라고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종목을 분명히 선별하셔야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 5G도 그렇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압축하고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엔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주도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종목을 발굴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하게 되면 결국엔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오늘같이 반도체 장비 전반에 걸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유니셈 신고가 나왔고 그죠? 가는 종목 가요. 근데 다 같이 가지 않죠. 오늘 우리가 두 종목을 팔았습니다. 이미 반도체 장비주들 길목에서 잡아놨던 종목들, 올라왔던 종목들. 코아시아가 오늘 아침에 갭으로 출발해가지고 털었어요. 이미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갭으로 올라가잖아요. 증거세 리포트에서 올라가죠. 토는 겁니다. 원익 IPS도 들고 있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갭으로 또 올라갔죠, 여러분들. 예, 털었습니다. 두 종목이나 착실을 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은 이제 소외주들로 순환 흐름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외주들로 순환 흐름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소외주들의 반격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시황 필요 없습니다. 시황보다도 무조건 종목이에요. 종목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5G 안에서, 2차 전지 안에서, 수소 안에서, 풍력, 태양광, 심지어는 백신 수혜주들 안에서도 종목 발굴에 여러분들은 사력을 다해야 된다. 그죠?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면 1번. 1번. 그죠? 이해되시겠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종목입니다.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또 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저는요, 이 주도 섹터를 지금 여러분들 거의 1년째 얘기했으면 거의 1년째,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얘네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코스피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또 바이오 제약주들도 올라가고, 또 IT 일부 대형주도 올라가고, 뭐 금융주들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막 올라오죠.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주변에서 종목들이 올라오면 얘네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거나 얘네들 중심으로 들고 있다가 다 털고 얘네들도 가요. 얘네들도 갑니다. 얘네들도 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종목 저 종목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요. 이 장은, 주식은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처럼 단타 안 칩니다.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좋은 가격에서 사가지고 편안하게 잡아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는 게 기관 외국인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만 단타를 치면서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만 줄구장창 매매했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5G, 2차 전지, 수소, 태양광, 백신 수혜주. 얘네들만 가지고 줄구장창 매매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쟤네들만 줄구장창 매매한 겁니다, 우리는. 보여드릴까요? 이미 뭐 여러분들도 보셨고 확인된 겁니다. 다 거기만.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요, 이번에 툴이. 예. 자,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종목군들도 삼성전기, 삼성전자 다 나갔고요.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놓치기가 아까운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 계좌를 사용하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원금이 대체로 좀 한 2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쪽 계좌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두세 종목만 넣어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그런 매매를 가시고, 두 번째 계좌는 우리 VIP 방송에 오시게 되면 한 대표 VIP 회원님들 문자 있죠? 회원님들은 그 문자 받은 것만 가지고 요 두 번째 계좌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수익이 제법 큽니다.
저는 시황을 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가 분명히 가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깝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 회원님들 별도 계좌로 다 잡아 드리는 겁니다. 별도 계좌로 잡아놓고 나머지 계좌는 뭡니까?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훨씬 크다라 그랬죠. 수익이. 지금 한미반도체 지금 76%가 아니라 82%입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82%. 제가 한미반도체를 팔고서 막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합니까? 아니죠.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좋은 주식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니까 82%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82%라는 수익 내보셨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80%, 60% 수익 나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회원님들이 그래요. 이런 수익은 평생 처음입니다.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수익은 평생 처음입니다. 물론 주식을 얼마만큼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익은 평생 처음입니다. 맨날 받으니까 이런 수익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한미반도체 올라오면 홀랑 털고 지금 건설주 사고 은행주 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왜 수익이 안 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반도체 장비주를 아무거나 매매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를 아무거나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맥스 얘는 지금 48% 수익입니다. 지금 얘는 지금 48% 수익이 48% 넘어요.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잡아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합니까? 아니죠.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되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계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얘네가 주가가 펑펑 터져요? 아니죠. 가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맨날 신고가 나옵니다. 계좌가 어떻게 돼요? 계좌도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요만큼 불어날 때는 그러죠. 이게 지나고 나면 이만큼 계좌가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가 불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 아무거나 매매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종목만 해도요.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지금 네페스 노래 부른 종목만 해도 이 종목들은 제가 방송 무방에서 얘기할 때만 잡았어도 여러분들은 다 수익이 나요. 제가 얘기잖아요. 무방에서도 종목 다 드리고 무방에서 시황 얘기해주고 주도주 얘기해주고 전략 다 해주고 종목까지 다 해주고 다 얘기하면 VIP 회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종목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못 따라와요. 그래도 못 따라옵니다. 주성이라는 종목은 거의 한 달 동안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규님들은 들어오자마자 수익 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응? 이렇게. 그죠? FST. 원익 IPS. 자, 원익 IPS 오늘 털었고요. 오늘 우리가 또 두 종목 정도 차익 실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종목. 원익 IPS하고 코아시아 두 종목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두 개 팔아가지고 한 200만 원 벌었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 손절하긴 했고요. 손절했지만 지금 1월 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은 팔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매매 완료가 된 종목 가지고 지금 오늘도 두 종목 200만 원이죠, 여러분들. 한 대표 VIP 회비가 얼마예요? 하루 만에 200만 원 나왔잖아요. 264만 원, 264만 원에 3개월에 264만 원에 20일이네요. 그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는 수익률이 80%가 높고 사이맥스는 40%가 높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짧게 안 되는 종목군들, 느린 종목군들은 한 번씩 털어가면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끌고 가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12월 달 투자원금 1억 기준에가 수익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 완료만 된 종목까지 된 종목만 해도 3천만 원, 여러분들.
그런데 종목군들 가만히 보세요.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네페스, 아모그린텍, 참좋은여행, 대덕전자, 인터프레스, ICD, 상하프론테크, 사이맥스, 유니셈, 두산퓨얼셀, S퓨얼셀, 한미반도체, FST, 제주항공, 모두토, 파라다이스, GKL, 후성, 진에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뭐예요? 주도 섹터, 주도 섹터.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주도주 말고 엉뚱하게 옆에서 그냥 건설주 올라가고 은행주 올라가니까 막 그쪽으로 쫓아가고 대형주들 이미 저 꼭대기에서 다 터진 종목 삼성전자를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얘기하는 거고 있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 회원님들이 계좌가 매일매일 신고가가 나왔다는 이유가 뭐 이유가 신고가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주도주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매해요. 단타를 쳐도 주도주가 매매해요. 단타를 쳐도 주도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왜 엉뚱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지금도 요즘에도 카톡방에 보면은 급등주들 추격 매수한 사람들 많아요. 뭐 반도체 얘기하고 5G 얘기하고 2차전지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뭐 주가가 뭐 20%, 30%, 50% 올라간 정도 꼭대기에서 반도체 잡고 꼭대기에서 5G 잡고 꼭대기에서 2차전지 잡아놓고 나중에 빠지면 이제 한 대표 욕을 합니다. 누가 주식을 그렇게 막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가면서 주식을 합니까? 한 대표가 어디서 주식을 매매를 해요? 응? 종목 매매한 포인트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매매합니까?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합니까? 아니죠. 초기 구매를 노려 초기 바닥권 그런 바닥권을 노리는 겁니다. 초기를 노려 초기 이런 국면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 잡으라고 하니까 사이맥스 여기서 잡고 한미반도체 꼭대기에서 잡고 또 RFHC 꼭대기에서 잡고 그래 놓고 나중에는 한 대표한테 뭐 5G 안 갑니다. 반도체 꺾였어요. 뭐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안전한 위치에서 매집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대표는 절대 급등주들 추격 매수하지 않아요. 급등주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 종목군들이 어디에요? 초기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직전에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매매했던 종목 자 오늘 우리가 매매가 완료가 된 두 종목이 뭐냐면, 자, 원익IPS하고 코아시아예요. 이 종목이 어제 그저께 매수 들어갔고요. 오늘 다 털었어요, 두 개 다. 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원익IPS 보시게 되면 어디예요? 이날이에요, 이날. 첫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들어간 겁니다, 이날. 네. 그런데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주가 갭이 나온 거예요. 갭상승 나왔죠. 털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잡은 게 아니죠. 이미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쉬고 나서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에 잡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한 대표는 이렇게 매매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막 무조건 쫓아가지 말라고. 코아시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초기 구면에서 올라갈 때 털고 나왔죠? 어땠습니까? 많이 갔어요? 급등주 추격 매수한 겁니까? 아니죠.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딱 시작되는 초기 구면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털고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쉬었다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 털고서 나중에 다시 잡아도 되는 위치니까 털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들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아깝잖아요. 다시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 포인트 자체가 안전한 위치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고 묻어두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뭐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에너지 얘기했다고 그냥 바닥에서 50%, 60% 올라간 중부터 꼭지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내일도 급등하길 바라고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린이 여러분들은 주식을 혼자 할 것 같으면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 한 대표 VIP 방송에 안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MBN 골드 매니저도 유능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매니저님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맞는 매니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덜 깨지고 먹을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대표는 초단 단치입니다.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에요. 우리 VIP 방송에 오실 때는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단타 치고 왜 단타 종목 안 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이 이렇게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응? 우리가 수익이 나는 이유가. 계좌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사상체육과를 경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회원님들 뭐 계좌 신고가 나온 거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응?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는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증가할 겁니다. 제가 계좌가 그랬죠. 쭉 올라오고 이렇게 소강사태 보였다가 지금 신고가 나오고도 지금 최근에 완만해졌다 그랬죠. 다음 주에는 속도가 좀 붙을 거예요. 응? 붙을 겁니다. 왜? 이제 시장에서는 소외주들의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소외주들의 반란이 시작이 될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황 얘기도 잠깐 해드려야 돼요.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릴 테니까 자, 잘 들으세요. 별방 특종은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출연하거든요. 별방 특종은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출연하고요. 10시 30분인가 아마 방송이 나갈 거예요, 아마. 예. 자, 다음 주는요. 이번 주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코스피는 제가 30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당분간 횡보,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하죠? 확인됐습니까? 한 대표가 예상하고는 그 시장 흐름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지수 3000포인트 돌파했지만 요 3000포인트를 지선으로 해서 당분간 기간 조정 혼조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확인됐죠? 예, 확인됐을 겁니다. 시황 분석은 주식주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근데 시황 분석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건방지게 들을 수도 있는데 시황 분석만큼은 저보다 잘 보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시건방지게 들으셔도 어쩔 수 없고 제가 여태까지 증권시장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시황은 저보다 엄청나게 잘 보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만큼 보는 사람은 가끔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황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단타 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시황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장세인지 떨어지는 장세인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인지 이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도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지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같이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빠져요. 지수가 빠지면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잡주건 다 빠집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건 부실한 종목이건 다 빠져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덜 빠지긴 하겠죠. 하지만 실적이 나쁜 종목은 더 많이 빠집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주식이거든요. 시황을 모르면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황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대형주 쪽은 보지 말아라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코스피 지수가 더 못 가고 옆으로 기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결국엔 이 얘기는 뭐예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 오늘 삼성 SDI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이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는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들도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쉬는 단계에서 다른 대형주가 올라갔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큰 시세 주는 종목 없죠,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서 다시 한번 어서오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가서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장세가 나온다 그랬죠.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하는 대형주들은 수익이 안 나요. 그죠? 대형주들은 수익이 안 납니다. 지수가 안 빠지기 때문에 손실도 나지는 않습니다만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시장에 들어가면서 현금을 들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스톱, 대형주 쪽으로 매수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대형주 매수할 자금 가지고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뒤늦게 대형주들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뒤늦게 삼성전자 어디습니까? 여기 개인들 여기 막 들어갔죠, 여러분들.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 들고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굳이 다 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털어가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형주 쪽에서 수익이 안 나거든요. 시장이 좋아서 빠지진 않더라도 반등도 쉽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소형주로 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만간에 코스닥 지수가 저는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네. 대형주들이 오를 때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은 분명히 대형주가 쉴 때 간다는 얘기 드렸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드리면서 코스피 대비 많이 빠지고 못 올랐던 코스닥이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 주에는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의 반격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도 미국 증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못 갈 거예요.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해서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조금은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미국 증시가 급등은 안 나온다고 봐요. 급등 안 나오고 하반 경기 내지는 미미한 반등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이 저는 나올 거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환율이 지금 현 구간에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기어가는 조짐이죠.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 못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기간주로 나오다가 조만간 또 빠집니다. 1조 9천억 불 규모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이제 시작될 건데 그게 만약에 집행이 들어가게 되면 환율 떨어질 겁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이런 기간주 중에 좀 더 진행이 됩니다.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주가 훨씬 더 지수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양호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주는 못 가요. 하지만 중소형주는 하반경지성에서 지수가 하반경지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는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징그럽죠? 똑같은 얘기를 매번 무방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매번 똑같이 안 해요. 매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매번 시장을 차분하게 보시고 느긋하게 보시고 포트폴리오 짜고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서 또 일부 자금도 좀 이동 좀 하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안 바뀌죠?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딴 데 안 갑니다. 이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반도체 들어갔다가 좀 시세 나면 많이 나고 탄력이 떨어지면 빠졌다가 2차 전지로 가고 2차 전지로 갔다가 또 시세 탄력이 떨어지거나 좀 많이 올라가면 빠졌다가 태양광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갔다가 뭐 다른 종목군들 좀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백신 쇠주로 가고 백신 쇠주로 갔다가 또 5G 가고 이런 식의 자금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적어도 일부 주도 섹터는 끈질기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일부는 자금을 이동하더라도 일부 주도 섹터는 끈질기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단타를 쳐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타를 쳐도. 그죠? 최초에는 뭐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백신 수혜주들이죠? 제가 요거 이제 자료 다 지웠는데, 자, 요겁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말에는 우리가 백신 수혜주 가지고 승부 걸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참 좋은 여행. 네? 4천, 5천 원 할 때. 그죠? 참 좋은 여행 매매했고, 하나투어 매매했고, 그죠? 하나투어, GKL. 이런 가지고 매매했죠, 여러분들. 이런 가지고.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진에어, 제주항공, GKL 요런 종목들까지 가지고 승부를 걸은 거예요. 그죠?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요런 종목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다 승부를 걸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의 중심이 자꾸 움직이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불어나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반도체 다음에 움직일 섹터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 지금 반도체는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2차 전지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다음 주에는 물론 반도체도 종목별로 선별적인 반등은 계속 이어집니다. 얘네는 진짜 대장이 탑픽. 응? 탑픽입니다. 아직도 바이오 하세요? 여기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안에서. 아직도 바이오 하세요? 아유, 바이오 좀 하지 마세요. 바이오 제약주들. 아직도 바이오 제약주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로. 응? 바이오 제약주들 들고 있으면 돈 못 법니다. 허송세월 지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코스피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별도 계좌로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거 아니면 코스피 대형주들 지금 쫓아가서 여러분들 허송세월 보냅니다. 바이오 제약주 허송세월 보냅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잡주들 허송세월 보내요.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주도준에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여기서 뭐 어디로 갑니까? 소외주들로 반등 장세가 다시 한번 진행될 거예요. 오스틴 관련주는 또 뭐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시장의 중심 섹터.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다음 주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뒤를 이어서 이미 오늘 수소 올라왔죠, 여러분들. 수소 올라왔고 그리고 5G 그리고 태양광, 백신 수혜주 이쪽으로 계속해서 매기는 순환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 후발주 가요. 반도체는 계속 갑니다. 가다가 좀 탄력이 떨어지고 약간 쉬어가는 것뿐이지 반도체는 계속 가요.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는 후발주들 더 올랐던 저평가의 종목들 발굴 계속 하셔야 돼요.
대신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가느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으로 매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랐고 신규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부담들했잖아요. 그럼 이 자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올랐고 빠지고 안전한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그게 바로 5G가 될 수 있고 수소가 될 수 있고 태양광이 될 수 있고 풍력이 될 수 있고 백신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아유, 바이오 그만 보시라니까. 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팡팡은 안 가고요.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면 수직급등이 나오죠. 수직급등이 나오는데 바이오 제약주도 가긴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몇 종목은 갑니다. 몇 종목 가는데 바이오 제약주가 펑펑 터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없어요. 그리고 징글징글 하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터지면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바이오 제약주. 징글징글 거의 1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달고 다를 정도로 해먹은 게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이오 제약주를 미련을 가지세요? 저 바이오 제약주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 보세요. 지금 제가 주도주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주 얘기하시고. 응?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반도체는 제가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계속해서 종목 발굴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응? 주력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계속해서 종목군들을 후발주, 주도주 잡으려고 공략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5G, 수소, 태양광, 풍력과 백신 수혜주, 이제 못 올랐던 이 섹터를 중심으로 한 반격에 서서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못 오르고 소외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페스 그냥 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무방에서 종목 드리고 뭐 수익까지 다 드렸는데 네페스 아직 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거 팔고 오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드렸던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무방에서 제가 드린 종목들 GKL 하나 있었죠? 안 죽었어요. GKL도 여러분들 오늘 올라왔어요.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드린 종목들 방송에서 뭐 네페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네, 종목들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죠. 뭐 이거 이 종목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오신다 그랬습니다. 응?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잘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반도체 쪽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유니셈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대단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유니셈은 오늘 강세를 이뤘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없었죠. 별로 없습니다. 그죠? DB하이텍 가다 음봉 나왔고 쉬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면 굉장히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는 죽지 않습니다. 가다 잠깐 쉬어갈 뿐 분명히 반도체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코아시아하고 원익 IPS 두 종목을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할 때 우리가 다 털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종목은 다시 잡아도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 매매하고 반도체 장비 보라 소리를 제가 무방에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무방에서 얘기를 해도 안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금을 이동을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VIP 오시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VIP 오시면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회원님도 오시면 VIP 오시면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주로 바로바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5G가 몇 종목 있고 뭐 바이오 제약주가 몇 종목 있으면 그 바이오 제약주들 5G 관련주들 여러분들 혼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들고 갑니다. 근데 무조건 들고 간다고 돈이 벌리나요?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식을 운으로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이종은 시장의 탑픽입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는 시장의 탑픽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는 다음 주에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한 규수의 한 큐가 아니라 이제 별밤 특종이죠. 별밤 특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GST. GST가 유니셈 똑같은 종목이라 했죠, 여러분들. GST도 나갔었고 유니셈 나갔었고 그리고 어버번호체 갔다가 이제 오늘 뭐 주가 강세 출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들은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또 공부합니다. 주말 동안. 우리 회원님들 수익 많이 내드리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은 변해요. 5G가 그냥 5G가 아니고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가 그냥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업황도 변하는 것이고 5G 업황도 변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면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고 한다면 털어내야 되는 것이고 5G가 안 된다라고 해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 반도체가 되고 5G가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도 반도체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잡죠. 여전히 종목은 많아요. 한미반도체가 끝났습니까? 한미반도체가 탄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죠? 안 끝났습니다. 얘기한 거기서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실리콘웍스 어부반도체 오늘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외국인들 털어서 그런 거고 펀더멘탈 아무 이상 없죠. 그래죠. 보셔야 돼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 1.5트랙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고 부담도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서 요 종목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대로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오늘 어디가 올랐어요? 오늘 수소 관련주 올라갔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수소 에너지 수소차 관련주들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종목까지 얘기했었죠. 두산퓨얼셀, SK디스커버리, SK가스, SP퓨얼셀, 일진다이아, 효성천다수 다 얘기했었죠. JN기터. 자, 어제 무방 들으신 분들 자 1번호 쳐보세요. 1번. 이제 소외된 섹터, 성장 섹터, 특히나 이 수소에너지는 전기차 시장보다도 시장 성장성이 크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수소차 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제. 그죠? 들으셨죠? 올라오잖아요. 무방만 잘 듣고 무방만 잘 메모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혼자 하셔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수소에너지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수소에너지, 수소자동차 관련주들은요. 지금 지구가 뭐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 상태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지구 친환경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 자동차보다도 더 친환경이 바로 수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기 자동차보다 더 친환경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수소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관련주들 중간 바닥을 다지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중간 바닥 따지고 안전하게 반등 시도가 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급등하는 거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올라갈지 준비할 때 그건 준비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소 관련주들 보셔야 됩니다. 수소는 전기 자동차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된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수소도 이렇게 소외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수소 관련주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종목별 등락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풍력, 자 5G, 자 5G는 뭐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릅니다. 5G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안 가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5G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세가 안 가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하죠. 저는 근데 매번 무방할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게 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워낙에 시세가 좀 늦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5G가 갈지 안 갈지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까 자율주행 보셨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가 얘네가 5G가 없으면 지들이 혼자 자동차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죠?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을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잡주들만 가지고 잡주들만 급등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응? 스마트 시티, 똑똑한 도시, 에? 똑똑한 도시가 되려면 5G가 기본이 돼요, 기본이. 그죠? 워낙에 지금은 시장 기조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쪽 기조로 워낙에 시장의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5G 쪽으로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이고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5G 질문도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파셨을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지루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파시든지 하시지만 저는 아직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미 KMW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지금 7만원이에요. 여러분들 7만원. 여러분들 안 빠져요. 저렇게 올랐는데도. 왜 안 빠질까요?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RFHIC가 왜 저렇게 지금 사상 최고점까지 갔다가 마지막 물량 받고 있습니까? 왜 얘가 그래요? 5G 산업이 커지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느리고 그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기존의 대장주였던 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서진스텝 이런 종목이 그동안 장세를 강하게 이어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섹터의 종목이 먼저 대장주로 올라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종목 연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에? 분명히 있어요. 대장주로 등극할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연구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5G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5G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여러분들. 5G를 포기하고 패권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 보세요. 반도체도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5G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5G 몰빵하고 반도체 몰빵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시세가 상대적으로 느리면 한번 털고 빠른 데로 가서 수익 내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또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안 돼요. TV 방송에서 종목 나가는 거 그런 거 보고서 수익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자, 5G는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욕을 처먹어도 저는 어쩔 수 없고요. 저는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말을 믿지는 마세요.
제 무방 내용은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믿으면 안 돼요. 참고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동안 한 대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종목 분석, 섹터 분석 해드리고 했잖아요. 그런 섹터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겁니다. 5G는 저는 아직 포기 안 한다. 자, 2차 전지는 됐고, 자, 그리고 풍력. 풍력이 CS 윈드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가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풍력 관련주가. 지금 이게 14,000원대부터 이게 뭐 전형적인 세력주까지 뭐 세력주죠. 그죠? 예. 지금 이래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성장 가치가 큰 이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나중에 뒤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인가 무방에서 DMS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풍력 발전과 관련된 발전기를 개발을 해서 이 풍력 관련 발전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큰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풍력주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수소 에너지는요. 두산 퓨얼셀은 분명히 수소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대장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제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도 분명히 따라주고 있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이에요. 두산 퓨얼셀의 앞을 선두로 해가지고 무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j k 히터 이런 종목들 자 SP올사라든가 SK디스커버리, SK가스, 효성첨단소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의 이제 그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로서 부각이 될 겁니다. 요 수소 전기차 부품주들은 다 잡주들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수혜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보셔라 라는 얘기하고 2차 전지는 뭐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반도체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얘기해 드릴 만한 종목이 있어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만 하면 되죠 뭐.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은 추격 매수나 이런 게 해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5G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5G는 제가 종목 압축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백신 수혜주지 백신 수혜주 그죠? 백신 수혜주.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에 이런 종목들 반등 좀 괜찮게 나오죠. 백신 수혜주들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아직은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월달 정도 백신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백신이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온 게 알고 계시죠? 지금 설날 연휴 전에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백신 수혜주들 갑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랑푼서 이런 게 올라왔고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 올라왔고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GKL이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무방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그죠? 아직도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수혜주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부터 갑니다. 3번. 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체크되시고 메모 되신 분들 3번. 예, hen서님. 가입하시면 월요일날, 그렇죠. 25일날 월요일날 출발하시는 출발한 날짜로 하시면 돼요.
핸드썸님 내일 가입하시면 25일날 월요일날 출발하는 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가 없어요. 예, 월요일날 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면 월요일날 출발하시는 걸로 가능해요. 예. 자,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예, 도라님 고생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 무방 들으면 좀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똑같이 못하는 이유가 당연히 못합니다. 왜? 주식을 한 대표처럼 그렇게 오랜 동안 하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 제가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보세요. 제가 시황 바뀐 거 없죠. 저는 주도주만 매매해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에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다 매매해가지고 어떻게 계좌가 수익이 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도주는 주변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 100%, 200%, 300%, 500%, 1000% 가는 게 주도주고 주변주는 올라가봐야 20%, 30%밖에 안 올라간다. 그죠? 예,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바로 그거예요. 주도주와 주변주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시장이 부진해도 주도주만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빨리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 주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외됐던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소외됐던 5G와 수소와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 그리고 백신 수혜주 쪽에서 반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 강세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정말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행인 것은 거듭 제가 강조합니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코스닥은 이제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까지 땡긴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땡기는 시세는 누가 땡기느냐? 바로 신성장주들.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저는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일부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은 움직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격이 나왔을 땐 조만간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로 봅니다. 지금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가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좀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유니셈이 시세가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한순간에 수직급등이 나와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중소형주 장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응? 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안 갈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망가뜨리고 나서 또 터지는 게 바로 이 중소형주 종목 장세입니다. 이 종목 장세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사상치 고가를 경신하고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는 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수직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계속 공략을 해야 되고 반도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소외됐던 수소차라든가 수소에너지 그리고 5G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에 대한 반격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가고 나서 손 흔들면 뭐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 다 신고가 나오고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이 안 났죠, 여러분들. 다음 주만큼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날 거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후발주들 계속 공략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니셈이 끝났을 것 같아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쉬었다 다시 가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뭡니까? 별밤에서 GST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도 GST 바닥 종목이라 반등 쉽지 않거든요. 반등 쉽지 않은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진이기면서 또 가거든요. 응?
그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외주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있고 이미 수소는 터졌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장세를 보면서 아직도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왕따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 절대 코스피 대형주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투자원금이 크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별도 계좌로 코스피 대형주들 여러분들 뭐 묻어둘 만한 종목들 그냥 뭐 드릴 거니까 그거 뭐 한 별도 계좌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계좌는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은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형주들은. 그리고 대형주들은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돼요.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형주들의 시세를 수익률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우리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만 해도 80%가 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핵심이니까 바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공부하시고 종목을 교체하고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뭐 회원님들 뭐 카톡방 올린 것들 다 보여드렸고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한 종목들도 다 말씀드렸고 지금 뭐 12월 달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3천만 원 수익 난 것도 보여드렸고 보통 장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장은 절대 놓쳐서 안 된다. 그리고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거 시작이에요. 1000포인트가 코스닥 1000포인트가 심리적 저항선이죠. 여러분 심리적 저항선. 이미 코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심리적 저항선인 1000포인트가 남은 겁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만 뚫고 나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서요. 중소형 장세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삼성전자가 저렇게 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볍게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물며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소형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바로 유니쌤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니쌤이. 그죠? 유니쌤이 보여주는 겁니다. 디바이스 ENG 같은 종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종목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기조가 강하다는 거, 이 시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께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대형주로 들어가지 마시고 또 코스피 대형주를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적어도 코스피 대형주 일부 정도는 정리해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보셔야 되고 대형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은 스탑 멈추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백신 수혜주들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백신 수혜주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이쪽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현금 가진 분들이 문제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항상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문제, 항상. 주식을 갖고 있는데 털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털어내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대표님, 종목 털고 가겠습니다. 못 온다 그랬죠? 못 와요. 종목 털고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분들은 주말 동안 정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매도할 종목들 정리해가지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주도주 가져갈 건 가져가고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됩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지만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대표 카톡방이 아니고 한 대표 지금 저기 MBN 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한 대표 사진 있죠. 사진 중간 메뉴 보세요. 여기 정연 게시판이 있습니다. VIP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VIP 오실 분들은 여기에다가 보유 주식을 다 올리세요. 보유 주식 뭐 50개건 100개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올리세요. 포트폴리오 종목이 50개, 100개 되는 분들 있어요. 예, 아주 죽겠습니다. 100개 정도 되면은 50개도 적은 건 아니에요. 100개 정도까지 되게 되면 이거 종목 진단하는데 아주 죽습니다. 죽어요. 해드릴 겁니다.
지수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심한다고 100개 종목을 50개 종목을 포트에 짠다고 짰잖아요. 제가 그랬죠. 지수가 빠지면 다 빠지죠. 절대 이게 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수가 올라갈 때 100개가 다 안 가요. 100개 중에 3개, 4개 그거밖에 안 갑니다. 계좌가 안 불어나요.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찔끔찔끔 그냥 방송 듣고 산 거지 이건 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종목 안 되는 걸 정리해가 주도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100개의 종목을 10개에서 20개 정도로 확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강세장에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말 동안 시간 내서 올려드릴 거니까 월요일날 장 출발하니까 무조건 답변 드릴 거니까 정형 게시판에다가 종목 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해서 정리 드리고 다음 주에 갈정모로 옮겨 탈 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VIP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과감하게 시장의 흐름에 대비를 해라. 다음 주에는 소외주 중심의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강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도주 내에 순환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못 올랐던 5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태양광과 백신 수혜주 이런 종목 중심의 반격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위치는 모두가 어디입니까?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초기 종목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매수 타임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도 이미 터진 종목은 안 들어가요. 신규에서 오실 분들 들으세요. 반도체도 이미 터진 종목은 안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시작하는 종목만 드려요. 많아요. 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VIP 오실 분들은 그렇게 오셔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VIP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 1588-0648 요게 통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기 간편결제 02-3490-4678 여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인터넷이나 그쪽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뭐 종목 두 종목이나 또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또 기분 좋게 한 주간 마감했고요. 계좌는 미미하지만 신고가입니다. 미미하지만 신고가고 연일 사상지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좌는 더 많이 불어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절대 놓지 말고 이 기회를 잡자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은 잡주는 매매 안 합니다. 잡주 매매 안 해요. 그리고 안 대표는 이제 ETF 주도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단타보다는 중장기 대시세를 노립니다.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하니까 컴퓨터 안 앉아 계셔도 되고요. 직장인분과 주식 초보 어르신분들 절대 혼자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들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장의 내용하고 종목하고 섹터하고 잘 분석하셔서 다음 장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대표하고 좀 더 마음 놓고 좀 편하게 제대로 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분들은 자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VIP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회원님들은 다음 주에 뵙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그리고 대시세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